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저 테슬라 4분기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는 상승할까 하락할까 발표 후에 그것도 전망해 보고요. 저 미국 주식만 좋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주말입니다. 자, 주말이니까 투자 철학을 또 배워봐야겠죠. 요즘 주말 동안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대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왔고 또 어떠한 철학 혹은 세계관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왔는가, 성공적인 자산가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네 가지 포인트 잡아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Rich people buy time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가난한 사람, poor people buy stuff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건을 사 모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가지만 봐도요, 굉장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ich people buy time, poor people buy stuff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요, 이전에 워런 버핏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요, 워런 버핏이 뭐라고 하냐면은 poor people sell time, rich people buy time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고 부자들은 시간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시간을 막 팔아요. 뭐예요? 어느 기업에 들어갑니다.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뭐 어떤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가면 전적으로 뭐예요? 월급 받는 거. 한 달에 월급은 본인의 시간을 다 갈아 넣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그게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뭐 하찮은 기업이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거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사실은요. 왜냐? 그 월급이라고 하는 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남들 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다 갈아 넣어서 받은 대가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월급 봉투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달의 시간을 전적으로 그게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결과물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정말 쉽게 생각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걸 단순하게 생각해서 넘어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요, 내가 한 달 동안 내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부은 것이 이게 결과다라는 걸 생각한다 보면요,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것인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철학을 배우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테슬라도 알려드리고 미국 주식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워런 버핏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 시간을 판다라는 거야.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 시간을 주고 그 대가만 받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거기서 머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vicious cycle이라고 그랬죠. 그 악의 순환 고리를요, 악의 고리들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때요? 매달 받은 걸로 그냥 먹고 쓰고 하다 보면은 40대에 만약에 회사에서 나가라, 50대에 나가라 그러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나갈 수 있겠지. 20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나가잖아요. 그때 자녀가 자라있죠. 이미 뭐 가정들은 쓰는 돈의 패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20대, 30대처럼 체력이 좋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40대 때나 50대에 잘려서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몸이 이전 같지가 않아요. 이전처럼 노가다를 한다거나 막일을 한다거나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몸이 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허리가 나가거나 몸이 삐끗하면요, 정말 말 그대로 약값과 병원비가 더 들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정말 어려운 지경에 오히려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워런 버핏도 얘기하는 게 부자들은 시간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ich people buy time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들이 시간을 산다. 이건요, 자, 일단 큰 그림으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 돈을 벌려고 하는 건요, 버는 건 결국은 시간,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많이 벌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넉넉하게 벌려고 하는 건요. 내가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생겨 보세요. 어때요? 돈이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확실히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번다,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떤 남에게 온전히 내 시간을 다 바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에 돈에 여유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것도 좀 더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또 사고 싶은 것도 더 살 수가 있잖아. 이후에요. 그리고 일하기 싫을 때 내가 직장 안 가도 되는 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왜 갑니까? 비가 오고 몸 나쁜데 억지로 나가야 되는 게 왜 그래요? 그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투자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요.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하고 노후가 아니라 뭐 40대 때 조기 은퇴도 할 수 있고 50대 때 조기 은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당당해질 수 있고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지 않으면서도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쓸 수 있을 때, 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이 부자들이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부자들은요, 돈을 좀 벌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갖춰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나는 그 시간에 다른 나를 위해서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합니다. 부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요. 뭐 회사를 운영하건 뭘 하건 간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하게 하고 나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 옛날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못 만들지 못하면 평생 늙어서 소위 고통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건 평생 그냥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일 못 해요. 몸이 힘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데 하면 그런 것들은 그 정도로 찾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또 찾아보고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시스템을 만들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를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계속 사모았어요. 월급을 벌어서 사모았습니다. 저 그랬더니 어때요? 막 주가가 떨어질 때는 죽을 것 같고 힘든데 지금 주가가 이제 막 올라오니까 그동안 많이 사모은 사람들의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껑충 뛰어버리죠. 그러니까 자산이 내가 월급으로 아니 연봉으로 버는 거 이상으로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자산이 또 자산을 벌어들이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동력으로 버는 돈은 그냥 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 함께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자금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다. 테슬라 기업이 잘 되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4배 오르고 5배 오르니까 이제는 내가 연봉으로 몇십 년 동안 일한 돈을 그냥 순식간에 벌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는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일할 필요도 없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10억을 딱 벌어놨다. 10억을 딱 이렇게 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 보통 이렇게 잘 보면요, 투자로 5%, 6% 이자를 주는데 10억을 넣어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벌어가지고요, 테슬라로.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500만, 6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5%짜리, 6%짜리 들어가게 되면요, 10억을 넣어놓는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종의 이 금융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을 굴려서 한 10억씩, 20억씩 만들어 두게 되면요, 나중에 노년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서 이자로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돈이 자고 있어도 벌어들이는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지금 체력이 있을 때에 또 현금 채굴하고 노동력으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계속 자산을 사모아야 된다.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을 사모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계속 불어나면서 이게 액수가 커지면은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 눈치 보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위에 사장이 나보고 계속해서 힘들게 뭐 주말도 나가라 그러면 나 안 나가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도권을 가지고 직장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시간을 산다는 개념은 그렇게 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의 말을 듣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people buy stuff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팔아가지고 갈아 넣어서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투자는 생각도 없어요. 언감생심입니다. 맨날 그냥 사고 싶은 물건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억울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것도 못 사? 저것도 못 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조금만 더 들여다본다면, 자, 처음에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좀 살 수 있겠죠. 근데 조금만 알면 이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부자가 될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그냥 물건을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는 거죠. 물건 사 모으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 보세요. Ambitious people buy skills라고 합니다. 자, 야망이 있는 사람, 야심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준비해서 직업, 예를 들면 뭐 의사랄지, 뭐 전문직들 있죠. 변호사랄지, 이런 전문직들은요, 자신의 기술을 체득하죠. 그 기술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결국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쏟고 그 기술을 터득하게 되면 그 전문직 기술은 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 전문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도 기술을 획득한다? 그래 되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그래 되면 그걸 가지고 더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자산도 커지고, 동시에 본인의 어떤 그 스킬도 갖고 있고요. 계속 이거는 스킬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산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 lazy people by distraction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계속 해방거리, 방해거리들만 산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보면요. 주변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한다고 시간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면 1시간, 2시간 훅 가버리잖아요. 그게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이든 언제든 시간들을 게으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퍼져 있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죠. 그리고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TV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운동 나갈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1시간 훅 가버립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게 낫겠죠. 내 체력을 위해서 하면 몸도 건강해지니까 더 부지런해져요. 부지런해지니까 돈도 더 잘 벌어요. 그렇게 선순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개조해야 돼요. 삶을 바꿔야 돼요.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투자에 더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돼서 나중에 자산이 정말 불어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하와이 가서 시간을 남들은 쫓겨서 뭐 바쁘게 보내지만 여유 있게 가서 나는 2주도 보내고 3주도 보내고 한 달 동안 있다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4가지 말을 기억하세요. 특히 위에 2가지, rich people buy time, poor people buy stuff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한 것처럼 poor people sell time,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팔지만 부자들은 buy time, 시간을 산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은요, 테슬라 4분기 인도량 발표가 임박해 있습니다. 대략 이제 한 4, 5일 뒤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전망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요, 이번 분기, 이번 쿼터의 이 전체 관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과연 테슬라가 한 쿼터에 50만 대, 즉 half million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한 쿼터에 50만 대를 넘기는 건요, 테슬라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쿼터에, 그러니까 1년에 50만 대 돌파한 거는 과거에 우리 2020년대 아직도 기억날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연간 50만 대 육박하면서 그때 주가가 막 미친 폭등을 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half million,
즉, 이 50만 대의 자동차 뭘 팔 수 있을까? 한 쿼터에,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한 쿼터에 한 분기에 이걸 넘길 수 있느냐가 이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들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 나오거든요. 처음으로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아래쪽에 그래프도 나오지만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했죠. 지금 맨 오른쪽 끝에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저 50만 대 위의 선에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가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판매가 매 쿼터마다 이렇게 쭉쭉 늘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4분기, 즉 지금까지 매 분기 역대급 데이터는 얼마냐? 노란색으로 다 할라냈지만 지난 4분기에요. 지난 4분기 48만 4,507대였습니다. 그러니까 48만 4천이 역대급인데 이게 작년 4분기예요. 좀 늘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1분기, 2분기, 3분기 중에 4분기가 가장 많이 팔려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년 4분기도 48만 대 찍으면서 역대급 찍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48만 대를 뛰어넘어서 50만 대를 찍는다 이러면요 기념비적이죠. 역대급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50만 대를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달라졌지만 작년도 판매 세일을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인데 자, 지금 테슬라가요 이번 4분기에 이 작년을 뛰어넘으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냐면은 51만 4,925대를 팔아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면 역대급이 48만 4,500대인데 자, 51만 4,000대를 넘어야 된다? 거의 뭐 한 3만 대 가까이가 지금 현재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지금 테슬라가 과연 50만 대만 돌파해도 대단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번 쿼터에 51만 4천 대를 돌파해서 전체 이 작년 판매를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자, 아무튼 첫째 포인트는 50만 대를 돌파해서 역대급 데이터를 찍을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이 작년 데이터를 전체를 뛰어넘을 것이냐. 그러려면 4분기가 51만 4,900대, 즉 51만 한 5천 대 정도가 나와야 작년 전체 기록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투자들도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게리 블랙도 4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자, 중요한 포인트를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함께 이 4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게리 블랙은요, 4분기 딜리버리 에스티메이트, 즉 인도량이 대략 50만 5천 대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50만 대가 조금 넘는 50만 5천 대죠. 자,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체 종합을 봤을 때 50만 7천 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50만 7천 대예요. 자,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또 제시하고 있는 건요, 51만 2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룸버그 훨씬 더 많죠. 51만 2천 대. 그리고 게리 블랙은 50만 5천 대. 그리고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50만 7천 대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 50만 대는 넘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치가요. 그래서 만약에 50만 대 아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거라고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게리 블랙이 이런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Frankly, 초록색으로 알아보세요. I'm not sure it matters as long as Tesla posts a fourth quarter number north of 500K. This will still be a record라고 합니다. 자, 뭔 말입니까? 자, 지금 이 게리 블랙은요, 테슬라가 만약에 4분기 숫자가 50만 대 위쪽으로 north of 500K 아닙니까? 50만 대 위의 데이터를 찍기만 한다면 사실은 다른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51만 대를 찍어야 되느냐, 52만 대를 찍어야 되느냐, 지금 컨센서스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인데 어찌됐건 이번에 4분기 인도량이 50만 대 이상을 찍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48만 4,500대가
23년도 4분기 데이터거든요. 가장 셌잖아요. 근데 그 분기보다 많으면 되는 거니까 50만 대 돌파했다? 그러면 성장을 보이는 거잖아요. Show growth 이 versus 2023 fourth quarter delivery죠. 그 노란색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뛰어넘으면은 어떤 분기 대비 1년 전 대비 얼마가 성장했다 말해주기 때문에 50만 대만 넘는다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충분히 괜찮다.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1월 말쯤에 공개되어지는 전체 실적 발표에서 4분기 EPS도 공개되겠죠. 4분기 EPS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테슬라 주가가 선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이 게리 블랙도요. 왜 50만 대만 넘어가면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즉, 이 컨센서스가 50만 7천 대건, 뭐 블룸버그가 51만 2천 대건 별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건요, 어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 올 한 해 테슬라가 이거 말고 사실 이 공개되어질 서프라이즈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미 벌써 이 첫 번째 카드 공개했죠. 중국의 메가팩 공장 오픈 이제 실험 테스트 물건들이 이제 생산될 수밖에 없고 1월 달부터 본격 가동 생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와야 될 게 순서적으로 나올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어마어마한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50만 대만 넘어가면 투자자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막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원래 옛날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런 이벤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런 그 딜리버리 숫자 자체에 뭐 만 대가 넘었냐 5천 대가 넘었냐 여기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워낙 테슬라가 한 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근데 이제 만약에 50만 대를 뚫어버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전체 작년 한 해를 다 뛰어넘기 위해서는 51만 5천 대 정도만 나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51만 5천 대가 나온다? 그러면요, 그 이상만 나오게 되면은 블룸버그의 최고치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주가는 그냥 또 한 번 더 도약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그 테슬라가 사실 올해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실적이 안 좋은데 다 떨어지고 10%, 20%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그걸 뛰어넘는다 그러면요, 테슬라는 이 인도량에서도 다 뛰어넘기 때문에 올해 기대치와 더불어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재미난 이번에 인도량 발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떨어진다? 만약에 혹시나 못 미쳐서 주가가 떨어지면요, 정말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막 사람들이 치고 들어올 거예요. 막 더 살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 못 미치지만 않으면 만약에 이거는 만약인데 48만 4천 대보다 더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4분기잖아요. 작년 4분기보다 48만 4,500대보다 못 나오면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뭐 그게 오히려 굉장히 큰 찬스를 주는 거니까 사실은 그때 또 이 담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뭐 요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번 4분기 발표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이렇게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50만 대만 게리 블랙이 얘기한 것처럼 뭐 돌파만 하게 되면요, 뭐 그게 컨센서스에 뭐 몇천 대 부족하냐, 1만 대 부족하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요. 지금 보십시오. 2025년도에 현재 준비되어진 이 서프라이즈들이 그러니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전반부만 좀 들여다보더라도요. 메가팩 팩토리 샹하이 런치한다는데 어제 제가 살펴봐 드렸죠. 이게 이제 1월부터 본격 생산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메가팩 공장 상하이가 이미 벌써 첫 번째 카드 나왔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면은 1분기 때 모델 Y 리바이즈드 주니퍼가 공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니퍼가 아마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실은 이제 모델 Y가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니까 좋죠.
자, 그리고 2분기 되면요, Affordable Vehicle Start Production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자동차 있죠? 3만 불 아래쪽에 그 자동차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4월 달, 5월 달, 6월 달, 요 5간이거든요. 그 좋습니다. 그리고 Federal Framework on Autonomous Driving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뭔가 각이 나오는 거죠. 빨라진다 그랬으니까 요 2분기 때 충분히 나올 겁니다. 연방 차원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룰들, 법칙들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예요. 되게 이제 레귤레이션 자체가 deregulation, 그러니까 규제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first step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FSD OEM이죠. 라이센싱 딜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OEM이 어떤 회사에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 거, 그게 나올 거예요. 계약이. 첫 번째. 그게 뭐 포드가 될지 GM이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 회사가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만으로도요, 엄청난 그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찮게 뭐 1000대도 팔았냐, 2000대도 팔았냐, 이제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거는 거고요. 그리고 FSD 차이나, 자율주행도 중국도 오픈하는 게 이제 이 1분기 때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first step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또 뉴 메가팩 팩토리 공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때 Affordable Vehicle Launch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자동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찍어내겠죠.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 위에도 뭐 굉장히 얘기들이 많지만,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상반기만 보더라도 현재 기대할 만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트럼프 시대에 와서 이게 지금 여러분 올라오는 것들이요, 이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없이 그냥 트럼프 효과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꺼져버려요, 이건요. 테슬라가 성장에 대한 동력, 그 펀더멘털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시대에 맞이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는 것이지, 테슬라가 펀더멘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오를 수 있을까요? 전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스타링크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래쪽에 보이는 데이터는요, 점선이죠. 제가 초록색으로 연결을 해놨는데, 자, 지금 여러분, 이게 스타링크 커스터머 그로스 성장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에 접시를 사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이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자, 처음에 20년도 그 12월 달부터는 서서히, 그죠? 저공 비행을 하죠. 천천히 노란색 점선을 보면 천천히 가죠. 그러면서 거의 한 2년 동안은요, 별 그래 성장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이래요. 테크놀로지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요, 처음에 뭐 1년, 2년은요, 별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뭐 때로는 3년까지도 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갑자기 올라가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6월 달부터 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22년도 6월 달. 그러면서 이게 이제 22년 6월 달부터 그 다음에 1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보통 이래요. 어디에 소개된다, 기술이 어디에 들어갔다 이러면요, 소문이 나면서 막 갑자기 또 몰려들죠? 그러다가 또 조금 정도 이렇게, 조금 속도가 완만해지다가 다시 또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24년도 4월부터 해서 24년도 5월, 그리고 6월달, 9월달, 지금까지 이번에 예상은요, 500만 명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400만 명 돌파했거든요, 9월달에.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미친 상승을 하죠. 5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아예 그냥 수직으로 쫙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지금 5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은 이게 이제 1월 달인데, 내년 1월 달 되면은 스타링크가 500만 명 고객 돌파다. 여러분, 이게 이 성장률이요, incredible 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인터넷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통신회사가 통신사가 여러 개 있는데
당연히 나눠 먹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통신사가 뭐 500만 명, 1000만 명씩 고객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는 후발주자고 그리고 땅에 사실 기지국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에도 한 서너 개 있거든요. AT&T가 있고 뭐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티모버도 있고 서로 뭐 이제 경쟁하고 그러는데 지금 스타링크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웬만한 국내, 미국만 상대하는 뭐 티모빌이나 이런 회사들보다도요, 이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더 많은 고객들을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방부만 씁니까? 여러 모든 우리 국방부들이 다 쓰려고 할 거예요. 하늘에 공군이 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스타링크의 확장성이라는 게요. 무지막지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는 더 빨라질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이 스페이스X의 투자 기회가 올 때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다음 투자는, 이 스페이스X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지금 뭐 이미 ETF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현재 뭐 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살 때가 올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요. 스타링크도 또 다른 어마어마한 대박을 칠 수밖에 없는 흐름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저겠습니다.